안녕하세요, 빈둥타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 귀여운 오리 인형 가지고 왔어요. 최근까지는 시가 아니고 큰 와사비 베어랑 큰 토끼를 하나 놨었는데 이제 좀 미니미한 걸로 장식을 하고 싶어서 케어 베어랑 미니 와사비 베어랑 그냥 오리 길 가다가 샀어요, 옛날에. 그래서 자, 오늘 주제를 제가 이거 세팅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타로 채널이 구독자분들이 일단은 많이 봐주시고 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어떻게 알고리즘 타고 보게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 타로를 한 번 보게 되더라도 감명 깊었으면 좋겠고 구독자분들이 제가 타로를 올리면은 기다리시는 분들은 꼭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에 맨날 보기에는 주제가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것까지 생각하려면 그거를 고려하긴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맨날 보면 좋지 뭐 내 목소리 매주 들으면 좋지 뭐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매주 볼 수 있는 타로 주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제가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나 봐요. 하루를 잘 보낸 나에게 한마디, 타로 한마디, 아니면 한 주 잘 보낸 나에게 뭐 한마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뭔가 불안할 때 보는 타로, 뭐 우울할 때 보는 타로, 화가 났을 때 보는 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제가 또 저만의 것이 또 좋기 때문에 뭔가 어디에서도 못 본 거를 해보고 싶은 것 같은데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막 하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하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도 지금 당장 봐도 맞게끔, 그리고 1년 뒤에 봐도 뭐 3주 뒤에 봐도 맞을 수 있게끔 조금 설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지금 몇 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해요. 뭐가 좋을까요, 오늘은? 일단은,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타로 한마디. 근데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준 메시지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으니까, 뭐, 우울할 때, 불안할 때, 외로울 때, 화가 날 때 보는 걸로 할까요? 그러려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역시 불안할 땐가? 불안한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람이. 다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주제를 정해보고 있는데, 불안할 때 보는 타로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불안할 때 보는 타로 한마디. 그리고 요거는 선택지를 5개로 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불안할 때 보는 타로 다시 세팅하면서, 세팅이라는 것은 제가 마실 커피를 한 잔 타오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똑같죠? 왜냐면 커피만 타왔습니다. 그러면 불안할 때 보는 타로를 만들어 봅시다. 자, 호랑이를 여기다 놓고 그리고 핑크를 여기다 놓을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이 앨리스 카드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선택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 카드가 좀 셔플이 잘 안 되는 카드라서 어쨌든 그래도 나름 섞어봤고요. 저는 셔플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진짜 잘 맞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선택지는 오늘 5개로 정했어요. 자, 불안할 때 보는 타로고, 불안할 때 자, 이렇게 5개로 정했고요. 자, 추가 카드도 몇 개 뽑아보고 싶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5개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고르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심을 갖거나 뭐 사심이라기랑 좀 포괄적이긴 한데 마음을 좀 완전히 내려놓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을 때 제일 뭔가가 저는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고 너무 고심하고 너무 긴장하고 그러면은 좀 삐끗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저도 그렇다고 해서 막 뭐 간이 너무 커서 어디 가서 긴장 안 하고 뭐 남들 앞에 서서 뭘 할 때 긴장을 아예 안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다 이 타로 보러 오신 분 중에 혹시 긴장돼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만의 약간 긴장 완화법은 이게 어떤 일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엄청 피곤하게 몸을 만들면 좀 낫더라고요. 그거 뭔지 알죠? 막 너무 피곤하면 약간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몸에 힘을 빼게 돼. 그러면은 긴장이 돼서 몸에 힘을 팍 주게 되는 거지. 이것도 몸에 힘을 팍 빼면은 또 조금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냥 갑자기 한마디 해봤습니다. 자, 제가 번호도 곧 매김할게요. 지금쯤이면 이 상태로는 많이 고르셨을 것 같고요. 자, 번호를 오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매김을 하겠습니다. 랜덤으로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택지는 5개고요. 번호 랜덤으로 매김했고요. 1번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자, 일단 이 카드 먼저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카드가 두 장이 튀어나왔는데요. 이거 아까 나왔던 카드인데요. 이것도 약간 자, 오늘 카드에 어떻게 보면 1번 분들이 제가 마음이 쓰일 만한 카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원래도 그런 성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피해주는 거 싫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막 최대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남하고 싸우는 거 별로 안 좋고요. 그냥 차라리 내가 참아서 될 일이면 내가 차라리 속이 좀 시커매지더라도 내가 그냥 참겠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또 내가 상처받는 건 어떻게 참는데요. 남들이 나 때문에 또 피해보거나 상처받는 건 또 싫은 거야. 그래서 아마 속이 조금 약간 썩어 있는 것 같죠? 검정색을 제가 써서 든 가슴으로 지금 봤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제너럴 리딩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고민하시는 카드가 진짜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고민될 때 보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뭐 단순하게 고민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내 뜻대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손에 못 잡고 있잖아요, 그 상황을. 하지만 우리 또 결국엔 희망적인 카드가 이렇게 나오죠. 손에 그래도 잡게 될 거라고 합니다. 물론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 잡게 되는. 그래도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뭔가를 잡는 카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작하는 카드도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위에를 보면 혹시 이 중에서 뭐 연애 관련? 그러니까 사랑 문제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오셨으려나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결실을 좀 본다고 봐야겠죠. 뭐 짝사랑하던 게 조금 성공을 한다든지 재회를 바라시는 분이 재회를 하게 되신다든지 싸워서 헤어졌는데 또 다시 붙는다든지 뭐 싸움 타다가 이제 만나고 싶은데 왜 아직도 싸움만 타고 있을까요? 이러시는 분들도 사귀게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아직은요, 힘들었던 거에 비해서는 결실이 아주 마음에 들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꽤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그래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당장 과거로 치면 한 3개월 정도는 고생을 하셨지 않을까. 아니면 한 달 고생을 했더라도 나는 3개월처럼 좀 많이 힘들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되게 오랫동안 참아오신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저는 이쪽은 내부로 봐요. 내부 외부로 지금 뽑았는데 뭐 이렇게 시간 흐름으로 봅니다. 뭐 과거 현재 미래나 어쨌든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실을 잡는다. 근데 엄청 많이 힘드셨나 봐요. 괴로워하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막 꽁꽁꽁 묶여도 있고 또 굉장히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면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진짜 속이 많이 썩게끔 그렇게 참고 내적 갈등 그리고 막 내적인 심란함
이게 막 진짜 병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그러다가요, 이제는 내가 이거에 대한 희망을 별로 안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될 거면 제대로 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갈래로 희망을 품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갈래를 좀 극단적으로 나누셨나? 뭐 아니면 도로 나누셨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아니면 도처럼 명료하게 지금 뭔가 일이 그렇진 않아도 해결의 실마리와 그리고 뭔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좋은 것이. 내가 힘들었던 게 끝이 나면서 아니면 힘들었던 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엄청 만족스럽지 않아 한다는 그런 키워드가 계속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주관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내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워.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판단을 했을 때는 상황이 굉장히 지금 이제 뭔가 물꼬가 트고 단추가 하나씩 이렇게 뭐 채워지던지 단추가 하나씩 다 풀어지던지 해서 뭔가 단추가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봐봐요. 내면에서는 자꾸 이 불안하고 뭔가 막 식은땀 흘리고 불안하고 이런 게 안 가라앉나 보다. 그러니까 상황은 계속 나아지거든요. 더 나아질 거예요. 봐봐, 열쇠도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칼 봐봐요. 무지개 뜨고 뽑고 해결은 나려고 하는데 나의 불안감은 좀 지속된다. 자, 일본 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만 괜찮아지면 되겠죠? 만사형통이죠? 자, 이게 제일 저는 좋은 흐름으로 봐요. 점을 볼 때 현재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 언제 해결이 될 거냐?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고 얼만큼 힘이 드냐? 이런 차이인데요. 지금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해결이 무조건 된다고 나와요, 카드가. 무조건 해결이 된다면 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돼요? 네, 아마 가만히 있어도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사실 경중을 따졌을 때 아주 무겁거나 아주 괴로운 문제로만은 보지 않습니다. 근데 1번 카드가 약간 저한테 오늘의 그거 같아요. 손가락 5개가 있으면은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카드인가?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든 힘든 게 지나가고 나면요, 항상 별일 아니었던 거 아시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거예요. 우리 언제든 과거를 한번 돌이켜봤을 때 내가 진짜 힘들어 했던 일이 있어, 만약에.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그 시절을 다시 돌아보면 솔직히 그때 진짜 힘들었지.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아기 낳으신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진짜 힘들대요. 너무 힘든데 아기 낳고 나면요 또 까먹는데요. 아기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또 아기를 갖고 둘째 셋째를 갖는데, 그러고 나면요 또 힘들대요. 맞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아기 안 낳으려 했었지.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아무리 얼마나 지독하게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사실 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지워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일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을 조금 바꾸는 걸로도 괜찮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과거에 어떤 아팠던 것들을 들춰보면 괜찮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평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괜찮다가도 그것이 튀어나오는 일련의 사건들, 계기들이 오면은 그게 좀 아플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저 같은 경우 저의 팁은 뭐냐면, 그런 것들로부터 뭐랄까, 저는 지나가는 그 과거는 별로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괴롭히는 건 나의 생각, 그걸로 인한 기억, 그걸로 뭐 그때 내가 막 기분이 불쾌했던 것들이 다시 상기될 때 괴로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랑 뭔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막 이골이 나기 싫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처럼 노이로제 걸리듯이 그런 게 그렇게 돼서 막 진짜 싫어지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거가 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 단계를 넘어서면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받아들이는 거지. 결국에는 그냥 좀 이게 현실에 단순히 그냥 순응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뭔가 그런 상황들로부터 이제는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은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자세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좀
건들거나 아프게 할 때 뭐 어쩌라고 씨발 이렇게 하는 자세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효험을 많이 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꿈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직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면요. 안 좋은 꿈을 꾸면 항상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 안 좋은 꿈을 꿔서 에이 이게 무시해도 될 일이면은 무시했겠죠. 근데 안 좋은 꿈은 이상하게 좋은 꿈보다 더 잘 맞아요. 그래서 안 좋은 꿈 꿀 때마다 제가 항상 뭔가 불안하고 이런 기분에 하루 종일 시달려야 했었는데 왜냐? 정말 그 하루가 가기 전에 항상 그거랑 관련된 뭔가를 제가 항상 겪었거든요. 아니면 그런 걸 보던가 다른 사람이 겪는 걸 내 눈으로 보게 돼서 나까지 뭔가 좀 타격을 입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 꾸면 그냥 피해버리고 싶었어요. 막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싶고 그냥 그날 하루 다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미 내가 예민해. 그거 신경 쓰느라. 이미 그것 때문에 내가 심기가 막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뭔가 재수없는 일이 딱 터져. 그러면 솔직히 더 짜증나는 거예요. 아 진짜 어쩐지 꿈자리 안 좋더라. 아 진짜 너무 짜증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거의 뭐 한 5, 6년 7년 전 정도는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냥 그런 꿈 꾸면은 그냥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 꿈을 내가 왜 꿨을까? 그냥 지나가는 꿈일까? 아니면 이 꿈이 내가 좀 알아야 되는 꿈일까? 기도를 해봐요. 그리고 진짜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왜냐면 그때 겁이 없어야 돼. 겁을 내면 어차피 아씨 깜짝이야. 제가 일본 리딩 하다가 저희 집 앞에 트럭이 위에 어디 그 높이 제한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트럭 위에가 높이가 높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쾅 하는 소리가 나서 제가 리딩을 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거의 제 눈앞에서 약간 접촉사고 크게 난 것처럼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오늘 일본 카드 해석하는 내내 뭔가 구급차도 많이 지나가고 트럭도 그렇고 이런저런 자꾸 이런 일이 보이는 걸 보니까 뭔가 제가 이런 걸 이제 해석을 하기를 일본 분들이 이렇게 심적으로 조금 놀랄 일이 최근에 좀 있으셨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좀 힘들어 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운이 계속 뭔가 그런 심란한 것들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이러는 시기여서 제가 일본 분들 리딩 할 때 계속 뭔가 처음부터 이 카드는 제가 좀 길게 해석을 하면서 뭔가 속속들이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징조도 정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본 분들은 그냥 우리 진짜 마음 편하게 먹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나를 이렇게 놀래키고 나를 좀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제가 앞전에 말한 것처럼 어쩌라고 뭐 약간 그냥 그렇게 흘려넘기고 좀 털어보내고 그냥 지나쳐 보내면 훨씬 나을 수 있는 일이 내가 그것을 계속 막 뭔가 바라보고 계속 그렇게 만지작거리고 그걸 지나쳐 보내도 될 것을 왜냐면 시간상으로는 우리 항상 그 사건도 결국엔 과거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재를 살고 미래를 이제 맞이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또 현재가 또 미래를 만들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현재밖에 없는 건데 과거 미래는 그냥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현재만 산다 뭐 이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근데 그런 것처럼 결국 다 지나간 것 그리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힘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을 제가 일본 카드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이 필요하신가 봐요 지금. 그래서 아마 카드 이 제너럴 리딩의 특성상 이거 보시다 보면은 진짜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제 말 믿고 이 카드가 정말 너무 주파수가 잘 맞는다고 하시면 정말 제 말을 믿고 맞아요 진짜 다 지나갈 거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그렇게 살래요. 우리 이렇게 털어내버립시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결국에 우리 불안할 때 보는 타로였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감소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안함을 감소시켜야 일도 잘 풀려요. 왜냐면 이 불안함이 주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내가 자꾸 불안해하면서 끌어올려지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에너지는 우리를 또 힘들게 해요. 왜냐? 부정적인 에너지는 잘 사라지지도 않아요. 근데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또 그렇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좀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좋은 에너지도 퍼질 수 있고 나쁜 에너지도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게 좀 더 잘 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마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생각을 할지 나쁜 생각을 할지 모르는 데다가 또 어떤 뭐 내가 너무 힘들면 또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들은 또 고집이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도 내가 그거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아도 나는 모르겠는데, 똥이면 똥이고 된장이면 된장이고 내가 직접 겪어봐야겠는데 지금 내 사전엔 그거 틀린데, 이렇게 해서 좀 돌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저도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좀 더 잘 퍼지고, 우리가 빨리 상태가 좋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상황이 좀 빨리 나아져야 괴로움도 이제 좀 가라앉고 좋아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속도가 좀 느리다거나 뭐 막힘이 좀 있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보다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도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결론은 되게 단순한 거죠. 저는 불안하고 힘들 때 뭐든 다 해봅니다. 주변에 얘기도 해보고요. 내가 내 스스로 그냥 다독여도 보고요. 뭐 글도 써보고 그림도 그리고 잠도 자보고 술도 마셔보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이미 다 해봐서 오히려 진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블로그에 최근에 쓴 글인데,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이거저거 다 해보고 아무리 힘주고 빡빡빡 이렇게 살았어도 결국에는 온몸에 힘 풀고 그냥 편안하게 흘려보내면서 사는 게 제일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또 너무 안 힘들려고 갈망을 하고 너무 막 이렇게 해도 또 너무 힘든데 괜찮으려고 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뭔가 내가 내 스스로 방법을 찾는데, 결국에는 제가 처음 했던 제가 카드 셔플할 때 했던 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이 될 때는 온몸에 힘을 빼고 차라리 내 몸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서 반강제로라도 몸에 힘을 빼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다. 가 1번 분들한테 해드리는 리딩입니다. 그리고 조언점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결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런저런 고통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도 어느 정도 운명선의 영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피할 수 없었던 일들도 많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책할 필요도 없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볼 때 일본 분들은 조금 후자 쪽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좀 왔을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가 좀 참고 말지, 그래 내가 좀 이겨내고 말지, 이런 마음도 같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이겨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분들 리딩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지금 오늘 리딩도 필요한 것만 쏙쏙쏙쏙 잘 뽑아서, 그리고 와닿는 부분대로 잘 이렇게 해서 좀 더 내 인생이 편해지고 행복한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분들 모든 게 어차피 잘 풀릴 거니까요. 더 잘 풀리시길 위해서 한 번 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분들 바로 카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분들은 어떤 불안감으로 오셨을지. 일단은 카드만 봤을 때 느낌이 벌써 조금 우울함이 많이 감돌죠. 불안해서 오시긴 했는데 이게 조금 우울함도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울적한 감이 많아요. 우리 카드는요, 그래도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좋은 소식이 온다? 곧 뭔가 축하 파티를 열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런 스토리면은 딱 요런 게 어울리죠. 시험 결과 같은 거 기다리시는 분들 있죠. 뭐 합격 소식 같은 거 기다려야 되고 성적표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내가 잘 했을까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게 나오는 약간 요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하고 막 진짜 이렇게 외면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도 좀 했을 수 있어요. 뭔가 마음에 약간 뭔가가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되게 심하게 뭔가 자극을 받으셨나봐요. 지금 불안해하는 어떠한 그 요소들로부터요, 내가 너무너무 크게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카드가 어떻게 다 이렇게 나오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혼자 이런저런 난리들을 좀 치셨다. 이 조금 속된 말로 제가 그냥 편하게 표현을 해보면요. 이 지랄 저 지랄 다 했다. 나 혼자서. 근데 이게 남들한테 많이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나 혼자서 지랄을 좀 많이 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불안해서, 괴로워서, 우울해서. 근데 결과는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꼭 쉬운 결과가 아닐 수도 있죠. 어떠한 또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 일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 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족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그래도 뭔가 방에서 혼자서 이 괴로움을 이겨내 보려고 정말 모든 걸 다 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음악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술을 뭐 드셨을 수도 있는데 정신을 좀 해치는 것들도 막 그냥 막 나 망가지고 싶어 이런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기복이 심했나 봐요. 막 그만두고 싶다가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걸까? 내가 좀 스스로 되게 진지하게. 아니면은 아니야 우리 그래도 갈 길 가자. 쉬운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잖아 나 누워있을래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막상 좌절하고 그냥 내가 뭔가 내 뜻대로 계속 안 되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자 제가 또 하나 추측을 해볼게요. 생각보다 별일이 아닌 것으로 지금 괜히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 걸 수도 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크게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걸 수도 있는 거죠. 작은 문제도 내가 크게 생각하면 크잖아요. 아니면 선생님 저한테는 이 일이 진짜 목숨만큼 중요해요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죠. 내 기준에서는. 근데 우리 내 기준이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내 기준만이 정답이 아닌 문제도 많아요. 그럼 이건 어떤 문제냐? 제가 볼 때는 조금 사적인 영역의 문제인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럼 저 이 불안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했던 것들 싹 치워버릴게요. 이거 시간 지나고 보면 내 스스로도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나는 진지했어. 이때 나는 되게 진지했는데 진심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약간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 지금 말이 맞다면 뭔가를 하셨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 불안감과 이런 힘든 괴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미 스스로 뭘 하셨던 것 같은데 뭔지 막 잘 모르겠어. 방에서 좀 슬픈 노래 듣고 이런 것도 근데 슬픈 음악이 많이 취해 계셨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뭐 슬픈 영화 이런 거 보면서 나 같은 스토리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더 감정이입해가지고 눈물 났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조금 감정선의 영향으로 보여요. 감정이 많이 빠져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진단 같은 거고요. 자 이분들은 제 걱정이 진짜 별로 안 되네요. 왜냐면요 이 약간 방황 같은 거예요. 나만의 어떠한 이런 힘듦으로 인한 방황 같은 건데 이게 끝나요. 이게 괜찮아지는 게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되게 심각한데요.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괜찮아질 거예요. 카드가 그렇게 나오고 저의 느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저의 영감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괜찮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걸 너무 무겁게 끌고 가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또 사람들 만나서 이 고민을 좀 나누다 보면요 저는 고민을 나누는 걸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고민을 나누면 그 고민을 듣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뭐라도 좀 되는 양 조언을 한다든지 저는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고민을 나누러 오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안 힘든 분들의 비율이 되게 적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가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와요. 왜냐? 우린 인간이니까 누구나 인생의 정답을 한 번에 찾을 수 없거든요. 한 번에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고 한 번에 찾지 못한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선생님 저 되게 바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우린 인간이니까 다 똑같으니까 실수도 하고 바보 같다고 누군가는 볼 수 있는 내 스스로 그렇게 보든 말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어쩌면 되게 지금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고민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사람을 좀 봐가면서 나눠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람들한테 어쨌든 고민을 나누는 거는 굉장히 좋다. 왜냐 저는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가 잘 모르고 자기가 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거는 나보다 더 먼저 겪어서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 조언을 나누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성립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 고민을 나누는 게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은 현상이 될 수가 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조심하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변의 고민을 나누면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좀 너무 과하게 심각하긴 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제가 조금 추측을 해볼 건데 되게 이거 미성년자분들도 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성년자분들이나 되게 어리신 분들 중에도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좀 심각하고 나이도 좀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카드가 가볍게 나왔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은 죽을 듯이 힘든 문제여도 이게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나한테 문제를 만드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제가 다른 카드보다 상황이 내가 불안한 감정은 클지언정 상황은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여행 한번 다녀오시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취하고 좋아하는 거 보고 이렇게 내 시간을 도란도란 나 혼자서라도 이렇게 갖는 것만으로도 많이 괜찮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것도 불안할 때 보는 타로 카드도 처음 해보는 주제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좀 T라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좀 결과가 괜찮으면 다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그 사이사이 또 더 뭔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괜찮아진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된 거니까 이게 안 괜찮아질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 상황이 온 건 어떻게 왔을지 모르겠고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괜찮아진다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이 되긴 된다는 거군요. 이러면서 우리 좀 기다려보고 그 뭔가 불안해하느라 소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덜 소모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삶에서 되게 질량이 좀 높아지는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리딩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다 괜찮아진다는 점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카드 바로 뒤집어 볼게요. 자, 요거는 앨리스 카드는 제가 해설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나오네요. 수수께끼라는 2번 카드인데요. 자, 보이는 게 늘 전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대요. 뭐든 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충고합니다.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직관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시간을 갖고 새로운 관점에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있지도 않은 문제로 전전긍긍했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카드는요, 보통 지금 외부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고 좀 직감을 따라라? 그러면 오히려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될 거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요거에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혹시 주변에서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쿵 저러쿵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거나 말을 건다거나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하면 그분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 그분 때문에 내가 많이 불안해. 근데 그분의 말이 나한테 지금 진짜 불안감만 야기하고 실제로는 별일 아닌데 그 사람이 나를 좀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내 곁에 나를 알게 모르게 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굉장히 밀접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내에 있는 사람이나 뭐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내가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처음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불안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외부에서
오는 것을 조심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 상황을 내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나라는 사람 곁에서 지금 내가 어떤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어쩌면 나는 주변에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요, 다른 사람들하고 지내기에는 좀 그 시간이 별로 유익하지 않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시간이 남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나 혼자서 지금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건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답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접하는 사람들, 혹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성질, 나의 성향 때문에 조금 외부랑 많이 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듣기 싫어도 자꾸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은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가 쌓여있다. 그러니까 뭔가 나를 계속 무겁게 하는 사람이 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정신적인 이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어요. 스트레스를 자꾸 주는 사람이 내 가까이 진짜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는 진짜 화가 터질 수도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봐도 저는 이거를 나 주체로 보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이런 걸로 지금 해석을 했어요. 이 둘 다 이쪽 보고 있죠? 나를 보고 있다? 나라는 카드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응축돼 있죠, 속 안에. 근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공적인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아니면 혹은 내가 아직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이 사람하고 계속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게 좀 버릇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하도 자존심이 세고 그 사람이 하도 지 할 말만 하고 이러면요, 굳이 그거 하나하나 진짜 다 제가 만약에 막말로 팩폭으로 짚어버리면 너 그거 아니잖아, 너 그거 자존심 상하잖아, 너 이렇잖아 저렇잖아, 아닌데 너 지금 존나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존나 노발대발 하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잡아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려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가주는 것들이 나중에 터지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이런 말한 적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말을 해줬으면 자기가 알 텐데 이러는 거예요. 100% 아니거든요? 그때 말하면 무조건 부정하고 절대 아니라고 잡아뗐을 사람이에요. 그거를 같이 지냈으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람이 아무리 바보도 알겠다,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자존심이 세고 난 지금 이렇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내가 우기는 것들이 보일 때, 상대방이 그러는 게 보일 때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거든요, 저는. 안다고 다 말할 필요 없고 보인다고 그거를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 이제 3번 카드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는 3번 분들이 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모른 채 하는 게 사실 속 편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예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엄청 센 척하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되게 지금 센 척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SC 쩌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 안 하잖아요. 그게 그냥 사회성 같은 거고 사회적 예의인 건데, 그게 어쨌든 그 사람이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뭔가 곁에 있는 사람으로 계속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제가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리딩이 맞으면 계속 들으시고 아니면 다른 거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진짜 혼자서 있는 시간을 가지면 괜찮아질 문제라고는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나중에 화로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할 말을 할 거여도요, 그러니까 이게 참지 않고 나중에 할 말을 하게 되는 카드긴 하거든요. 그러면 할 말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좀 시간을 갖고, 내가 이제 그 사람하고 잠깐 분리가 된 후에, 그 상황하고 잠깐 분리를 스스로 한 후에 생각 정리를 완벽히 마치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지금 상황에는 약간 3번 분들이 시한폭탄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진짜 터지게 되면은 너무 감정적으로만 더 과하게, 그러니까 말이 좀 너무 세게 나간다거나, 그렇다고 틀린 말을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감정에 시달린 채로, 휘둘린 채로 말을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좋지 않아요. 인간이 출력하는 그 감정이 있다만큼 화가 났는데 입에서 출력되는 말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그게 과하면 제 말은 이거였어요. 화가 이만큼 난 상태에서 얘기를 했을 때 뭐가 단점이냐? 약간 책 잡힐 수 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하세요? 왜 이렇게 저한테 화를 내세요? 막 이러면서 책 잡힐 수 있고, 화를 내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되게 영악한 사람들은 상대방 이상하게 만드는 거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아냐면 제가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몇 명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자기는 어떤 사람하고 싸울 때 절대 화를 안 낸대요. 근데 내가 볼 때 화 내긴 냈어, 지도. 근데 화를 안 낸대. 그게 왜냐면 그 사람이 오히려 막 노발대발 하는 게 자기가 더 유리해서, 상황이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에서 좀 뭔가 오히려 태연한 척을 하고 초연한 척을 한다고 말을 하는 애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난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지나고 나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거 못된 거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을 지가 만약에 잘못을 해, 그 사람이 지 때문에 화가 났어. 근데 지가 앞에서 나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괜찮아 좀 미안해 이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그 사람 욕을 한단 말이에요. 걔가. 그러면은 그게 되게 영악하고 되게 못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약간 하나 등신 만들고 병신 만들려고 아주 작정한 거잖아요.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화를 이렇게 냈을 때 진짜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이 사람 화나게 만들었구나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영악한 사람이 있으니까. 영악하다기보다도 그냥 되게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이렇게 눈칫밥으로 이렇게 자기 처신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을 또 그렇게 이끌어 버리면 내가 괜히 진짜 불리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3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로 내가 모르는 화병이 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나 진짜 지금 화병 있긴 해요. 막 속으로 막 열불이 터져요. 요즘에 막 자꾸 숨이 가쁘고 심장도 막 두근거리고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요. 막 이런 증상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이 3번 분들은 건강으로까지 내 불안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 자, 이제 우리 힘들었던 카드들 다 치우고 조금 조언 카드 한번 더 뽑아볼게요. 그러니까 진짜 참고 인내하시는 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자기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참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선호분들은 3번 분들은 어쨌든 불가피하게 참은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공적인 것에서 나의 불안감을 주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자, 1차원적으로 보면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인물이 여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 여자 키워드잖아요. 자, 조언은 하나예요. 나를 이렇게 칭칭칭 감고 있는 것들을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뭐 약간 명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명상도 하고 나를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꼬여져 있는 것들, 감겨져 있는 것들 하나하나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이제 명료해질 거예요. 모든 거는 하루 이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장 이런 거 같아도 저런 거 같아도 우리 인간은 만물을 통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 뭔가 도를 공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만물을 다 알 순 없잖아요. 우린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우리 근데 진짜 지금 3번 분들은 많이 힘든 상태예요. 바로 해결된다, 어쩐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불안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로움이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가 조금은 진짜 상황적으로 어려우신 것 같긴 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제가 막 해석하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진짜 딜레마 같은 거죠. 하지만 또 이런 말도 들려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뭐 이런 말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봅시다. 지금 당장 우리가 좀 힘들다고 치고 언제쯤 우리가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까요? 그래도 한 번 죽어버리는 괜찮아지긴 하네요. 근데 이제 제가 데스카드 나오면 유행어 거의 제 유행어 같은 건데, 한 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상황이 한 번 진짜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게 나아지려면 상황이 한 번 진짜 뒤집어지듯이 거의 죽었다 한번 깨어났다는 식으로 바뀌어야지만 상황이 좀 나아진다는 건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상황도 또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애초에 그냥 나한테는 다 괴로움인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또 순서를 바꿔서 볼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이 카드가 같이 두 개나 나와버렸는데,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한번 탁 진짜 죽었다 깨어난다 생각하고
들수 예신 이거겠죠. 내가 태도를 진짜 180도 바꾼다거나 진짜 처신을 바꾸고 언행을 바꾸고 그 사람을 아니면 팍 끊어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냥 거리를 확 둬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행동을 바꿀 때 조금 바꿔서 될 일이 아니고 확 바꿔야 되는 일인가 봐요. 그러면은 확 바꿔서 내가 진짜 나 자신의 변화 같아요. 왜냐면 외부 변화를 내가 줄 수 없기 때문에 내부의 나를 변화를 내가 해야 되는데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진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고찰도 해보고 막 글도 써보고 하세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마인드맵도 막 그려보고 일기도 써보고 그냥 막 휘갈겨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게 재정비가 되겠죠?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할 말을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게 다시 예를 들면 로보트가 있으면 다 부셔가지고 다 흐트러트렸다가 다시 재조립하고 버릴 거 버리고 부품 갈아 끼울 거 새로 갈아 끼우고 고장난 데 있으면 고치고 이런 재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비하고 나면은 해결이 된다. 어떻게 뭐 어떤 방향으로 가든 해결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분들은 결국 우리 조언이 하나입니다. 한번 우리 진짜 다 그러니까 한번 쉴 수 있으면 난 쉬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모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다 떼어내세요. 내 몸에서 다 떼어내고 내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좀 고치는 거죠. 그게 내가 뭐 고칠 점을 고쳐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말하는 고칠 점은 이 분들은 사람들한테 너무 맞춰주지 말아라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건강검진 받는 것도 포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재정비하고 나면은 괜찮아진다. 힘든 카드 또 다 치워버리고요. 결국에 이 데스 카드가 나와버린다는 거는 우리 조금 바뀌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긴 해요. 그만큼 상황이 나를 진짜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 또한 우리 끝나지 않는 것들은 없어요. 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은 있어도 내가 괴롭게 살게 하늘이 두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잘 살펴봐야겠죠. 뭐가 문제인지가 중요하겠죠. 내가 문제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제가 문제면 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난 문제가 없고 제가 문제면 제가 사라져야죠. 뭐 내 인생에서. 제가 내 인생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내가 뭐 그 사람과 안 만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은 자 우리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방법 나를 위한 시간을 갖자. 명상도 좋고요. 진짜 나랑 놀아주세요. 그러니까 나 혼자 놀기. 아니면 내가 만약에 계속 잠을 못 잤어. 그럼 잠을 많이 주무시는 것도 괜찮고 내가 뭐 밥을 막 뭐 먹는 것도 막 제대로 못 먹었어. 맛있는 거 한번 먹고요. 제가 술 좋아하는데 진짜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상황 때문에 막 그랬어요. 술도 한 잔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반대로 술을 너무 먹었어요. 그러면 술을 좀 끊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동 같은 걸 하면서 나의 건강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시기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재정비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 정리도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토닥거리려면 결국에는 진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일이 너무 바쁘면 그럴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 근데 뭐 그게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너무 바쁘면 또 우울할 수도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상황 한번 정리하는 시간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휴식 시간은 필요해요. 한번 브레이크 걸어주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런 시간만 잘 가진다면 저는 괜찮아질 걸로 보입니다. 3번 분들은 그래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이 마음이 담긴 리딩을 들은 것만으로도 저는 상황이 조금 더 빨리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염원을 담았기 때문에 이 제 손에도 기운이 담기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3번 분들도 상황이 당장 앞이 안 보이고 너무 힘들어요 하셔도 그 한 줄기 빛이라도 이제 나오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라도 제가 보여주는 이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 분들 리딩 바로 해볼게요. 고슴도치. 자, 이 카드는 제가 해설집을 바로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키워드만 보고 추가 카드도 뽑아볼게요. 자, 고슴도치 에이스입니다. 당신에게 아주 유용할지도 모르는 잠재력을 지닌 흥미진진한 기회들이 당신의 길에 펼쳐집니다. 수익성이 좋은 새로운 일일 수도 있고 새 집에서의 새로운 출발, 어쩌면 매우 이득이 될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자, 이분들은요 어떠한 이동수, 변동수가 좀 들어오신 분일 것 같아요. 카드 해석을 보니까
나한테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내가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진짜 아까 저 카드 말대로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내가 그거를 하기에 좀 겁이 나고 불안하고 이걸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게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이사? 변동?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내 신수에 굉장히 좀 큰 변화? 운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상황이 굉장히 명료하지가 않은가 봐요. 내가 어떤 A랑 B랑 뭐 A, B, C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선택했을 때 제일 좋을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되게 애매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반반이라서 뭐 좋은 것도 반, 나쁜 것도 반 이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이게 인간의 우리가 막 머리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모르는 거다? 그럼 제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자, 선택지를 제가 3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4-1, 4-2, 4-3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있다. 뭐 한다, 만다. 뭐 할까요, 말까요? 뭐 A, B, C, 1, 2, 3. 아니면 내가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어. A, B, C 중에 뭘 고를까요?야. 그러면은 뭐 A, B, C 이렇게 두고 고르셔도 되고 내가 뭘 하는 게 좋을지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어디 하나에 내가 정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어떨지 A를 하면 이럴 거고요. B를 하면 이럴 거고요. C를 하면 이럴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할까요를 내가 할까요를 여기다 줄래. 하면 어떨까요? 하고 요걸 보시면은 했을 때 이럴 겁니다. 저 안 한다 하면요. 안 한다 했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순서는 완전 자기가 맘대로 임의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이거 할까로 놓고 볼래. 그러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카드에 내 상황을 대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4-1, 2, 3으로 제가 순서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4-1번은요. 자, 이 선택이 굉장히 좋다고 보이죠? 4-1번에 내가 뭘 넣었든 간에요. 그건 굉장히 괜찮다고 보입니다. 이게 진짜 새로운 시작하는 카드인데요. 무지개도 떠있고 굉장히 내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고 보여요. 반대로 내가 이거 하기 좀 겁나는데요? 자신감을 갖고 하라는 말도 되겠죠. 할까요 말까요 해서 만약에 저 안 할까 했는데 이거 나왔어요. 그러면은 근데 안 할까요에 이거 1번을 대입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거 뽑으신 분들은 보통은 하라는 쪽으로 많이 보거든요. 어쨌든 A 뽑으신 분들은 지금 이 선택에서 내가 방금 생각한 그것을 해도 괜찮다,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4-2번 B에다가 내가 뭘 놨냐에 따라서요. 근데 B도요. 하라고 나오네요. 자, 우리 지금 4번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대체적으로 지금 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궁금하니까 이것도 빨리 뒤져볼게요. 자, 제가 딱 구분할게요. 1번, 2번, 4-1, 2번, A, B, C 이렇게 4-3 봤을 때요. 이 3번 뽑으신 분들 빼고 요거는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지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일단 빼고 이게 그냥 보류. 근데 1, 2번은 무조건 하라는 카드가 나왔죠. 제가 지금 결정을 해드리려고 4번 분들 이렇게 카드 뽑았나봐요. 3번은 왜 그러냐? 보조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요거는 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지 볼게요. 자, 4-3번은 왜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가를 보니까요. 조금 나의 심기를 건들거나 나를 좀 우울하게 하는 일이 하나 좀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돌아서 간대요. 근데 저는 3번 이거에 분명히 뭔가 갈래를 두신 분들은 무조건 하지 말라고는 하고 싶은 게 더 나은 선택지가 이쪽에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상황이 이거 지금 진짜 괜찮을지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논의를 해보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 이거는 뭔가 내가 잘 모르겠다. 계속 고민이 되시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쪽 카드 뽑으신 분들의 이쪽에 대입하신 거는 괜찮은데 이쪽 3번에 대입하신 거는 무조건 고민을 더 해보라고 나옵니다. 무조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반반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다시 생각해보셔라. 다시 선택해보셔라. 다시 한번 재정비 후에
할까 말까를 다시 생각해보셔도 늦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번만 제외하고 나머지 또 1, 2번만 보면, 그리고 이제 4번 분들의 총 운으로 보면요, 어쨌든 지금 고민하지 말고 좀 하라는 쪽의 카드가 많이 나와 있어요. 다들 이렇게 뭔가 칼을 빼들고 있죠.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해라. 이동 변동수가 들어왔다는 건요,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동 변동수가 있어야지만 이동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애초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동 변동수가 들었으면 이동을 제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기로는요, 이동 변동수가 들어왔으니까 너 이거 이동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점괘도 있고요. 이동 변동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든 이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점괘도 있고요. 이동 변동수가 들었지만 그게 되게 작은 이동수일 수도 있고요. 이동 변동수가 들었는데 무조건 이동을 해야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개개인마다 다른데요. 4번 분들께 보여지는 이동수는요, 이동을 좀 하면 좋은 이동수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조금 변동을 이번엔 주는 게 내 운이 좀 좋아지는 방향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약간 한 번의 변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다만 우리 한 번쯤 진짜 하나는 변화를 좀 줘봅시다. 그렇게 해서 더 좋으면요, 2번, 3번 좀 더 과감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 좀 뭐 변화를 주는 거 괜찮겠다. 성원분들은 제가 조언점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자, 너무 예쁘다. 사원분들은요, 그냥 내가 망설였던 것 같아요. 내가 망설이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일 수도 있죠.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기 때문에 불확실한 걸 하는 게 굉장히 겁이 나시는 타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항상 모험하는 기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될 거란 보장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카드는 자꾸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동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신다면 좀 누구 같이 하시는 분이 옆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일적으로 엮인, 공적으로 엮인 사람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합도 굉장히 좋게 나오죠. 잘 어우러져 있잖아요. 노란색, 뭐 약간 핫핑크 같은 건가? 이런 색깔이 합쳐져서 약간 주황빛으로 잘 섞였다는 뜻이죠. 색깔이 막 혼탁하게 섞은 게 아니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리고 중화도 잘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화합이 좀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원분들은 너무 결과가 좋고 이 불안감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점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리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카드에만 희망 담아서 우리 이 카드에 잘 될 거라는 그냥 믿음을 갖고 좀 용기를 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불안 타로, 불안할 때 보는 타로는 처음 해봐가지고 나중에 좀 더 또 업그레이드해서 좀 뭐 이렇게 한번 리딩 해볼게요. 좀 실질적인 도움도 됐을 거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4번분들 리딩 봐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5번 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앨리스 카드로 주요 카드 한 장을 이렇게 했는데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잠시 멈춤이라는 카드입니다. 잠시 멈춤 카드는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탐구하고 꿈꾸며 바라보기 위한 휴식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잠시 멈춤 카드는 당신에게 평소의 일상과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나라고 권합니다. 새로운 견해를 검토해보세요. 혹여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이해해봄으로써 지식의 폭을 넓히게 될 거예요. 앨리스처럼 더 신기해하고 궁금해하세요. 자, 보통 지금 이거 5번 분들은 딱 나오죠. 제가 오늘 불안할 때 보는 타로 카드라고 주제를 정해서 그런지 정말 불안하신 분들이 다 뽑으셨을 법한 카드가 딱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요, 좀 새로운 견해로 바라봐라, 뭐 잠시 멈춤 카드라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 이미 상황에 많이 좀 매몰되어 계실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너무 절여져 있다, 내가 이미 너무 많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생각이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나를 좀 잡아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 죽겠어.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까지도 이미 너무 많이 막 불안해져 있는 상태 같거든요. 자, 일단 그래서 5번 분들한테 제가 일단 다 좀 괜찮아요, 조금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불안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1, 2, 3, 4, 5번 중에 어쩌면 제일 큰 불안감이 제일 크신 분들 같아서 일단 제가 진정을 막 시켜드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앞에 막 저한테 전보러 오셨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막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봐봐요. 어떻게 무지개 카드가 뿅 하고 튀어나와서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5번 분들한테는 바로 조언 하나 들어갈게요. 지금 너무 기운이 많이 무겁고 좀 이렇게 나를 너무 이렇게 무겁게 옥죄고 있는 기운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요, 날씨가 좀 추워졌잖아요. 지금 현재 보신다면 우리 이제 가을, 겨울, 이제 좀 있으면 겨울 오겠지? 가을인데, 자,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요. 낮에 그래도 해 뜨면 햇빛 좀 받으러 나가세요. 왜냐면은 지금 기운이 너무 매몰돼 있어. 내 기운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물상법인데, 직접 진짜 해를 쬐고 양기를 쬐고 그 다음에 내가 주변에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냥 뭔가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냥 좀 막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차가운 기운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굉장히 양기가 활발하신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 카드는 또 양기 중에 이 화는 약간 술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이런 분들 다 내가 술 먹고 더 우울해지거나 이런 타입이 아니라고 하면요, 술 좋아하는 친구 좀 찾아보세요. 그 친구를 만나서 내가 술을 안 먹더라도 약간 기운을 한번 좀 정화시키고 오라는 거죠. 한번 기운을 팡 하고 좀 들쑤시고 팡팡팡 터트리고 오라는 거죠. 너무 지금 무거워요. 내 기운이 나를 너무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여기서 해결책을 바로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가 말씀을 해주시기를. 우리 불의 기운, 화의 기운, 따뜻한 기운, 뜨거운 기운, 햇빛, 술, 태양. 자, 또 물상법 하나 더 있죠. 우리 옷 색깔 제가 한번 추측해볼게요. 5번 분들 지금 어두컴컴한 색깔을 입고 다닐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되게 막 그런 뭔가 회색, 막 쥐색, 네이비색, 뭐 검정색, 뭐 이런 약간 그런 색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색깔 말고요. 너 되게 좀 뭔가 단조로울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좀 밝은 색깔, 그리고 쨍한 색깔, 우리 강한 컬러감 있는 색깔 좋습니다. 근데 푸르딩딩한 계열보다는요, 좀 따뜻한 색깔이 좋겠죠. 전 너무 튀는 건 좀 너무 그런데요. 라고 하시면은, 베이지 색깔, 이런 거 있죠. 베이지 톤 이런 거 어때요? 그런 색깔로 나의 기운을 조금만 따뜻하게 보완을 해봅시다. 그 센 노란색도 괜찮고요. 그럼 노란 색깔로 뭐 키링을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신다든지, 노란 색깔 액세서리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 배경화면이나 내 카카오톡 프로필 뭐 이런 사진들도 좀 우리 쨍한 색깔로 바꿔봅시다. 기운을 좀 불어 넣어드려야겠어요. 색깔을 좀 쨍하게 바꿔서 내 기운을 한번 뒤집어야 돼요. 왜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지금 그거보다 이거 빨리 뒤집어야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보고 마주하고 뭔가 해결을 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이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급하게 나온 저의 조언입니다. 카드가 빨리 알려주라고 하는 조언이고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5번 카드는 분명히 이거 끌려서 뽑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우울하고 한번 기운을 좀 확 바꿔야 되는 분들은 5번을 무조건 뽑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뭔가 급해요. 굉장히 카드가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별로 걱정할 건 아닙니다. 보세요. 네, 됐어요. 카드는 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 한 번 뒤집으면 끝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지금 급하냐면요, 한 번 매몰된 감정에서 이런 상황과 기운에서 빠져나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1인칭이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오고 이 과거를 다시 돌아보잖아요. 자, 오늘 내 카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빠져나왔어. 저 진짜 선생님 말대로 했더니 정신이 좀 확 들어요.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집 청소도 하고요, 기운을 회복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집 청소도 하고, 내가 좀 씻는 것도 귀찮아서 잘 그럼 씻어버려요. 막 샤워도 하고 반신욕도 하고, 아니 목욕탕 한번 갔다 와 가가지고 막 다 씻고 와요. 그러고 나면은 갑자기 내가
나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확 괜찮아질 일인데 내가 뭐 때문에 저렇게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5번 분들 지금 그 정도로 매몰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가 만약에 제 얘기를 만약에 못 듣고 그냥 이대로 내가 살았어. 그래서 이대로 한 3개월, 6개월 더 살았다고 치면요. 빨리 괜찮을 수 있는 건데도 내가 이렇게 좀 더 이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깊어지면 좋을 게 없거든요. 이 표정 좀 봐요.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다 저기 치워버릴게요. 너무 이거 치워버리고 지금 데빌 카드도 확 치워버리고요. 어딨지? 이것도 색깔 좀 보세요. 다 치워버리고 자, 우리 나에게 힘을 주는 카드만 제가 남겨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레인보우 카드는 저한테는 어떤 카드냐면요. 약간 조커 같은 거예요. 우리 다 괜찮아질 카드만 나왔죠. 5번 분들은 어쩌면요. 기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기운이라는 거는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뭐 어떠한 뭐 외부 환경 내가 있는 곳 그런 장소 그런 거에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적으로 내가 자꾸 영향을 좀 받아서 기운이 너무 침체됐었기 때문에 자 그런 에너지만 밝고 따스하고 강하게 돌변만? 이거 돌변이 아닌가? 이렇게만 바꿔줘도 진짜 사람이 좀 확 운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5번 분들은 물리적인 걸 많이 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습관들 있죠. 몸에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끼니 챙겨 먹고 너무 과식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밥을 못 드셨던 사람이면 밥을 좀 잘 챙겨 드시고 운동 같은 걸 해보는 것도 좋고 땀 빼는 운동도 좋아요. 그리고 햇빛도 바라보고 햇빛도 마주하러 가고 그다음에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좀 되게 평범한 루틴만 잘 찾으셔도 5번 분들은 많이 나아지실 거라 생각해서 5번 리딩도 사실 이게 완전 알맹이만 본 겁니다. 그래서 5번 분들 그냥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요. 제가 이 카드로 이거 눈에 팍팍팍팍 해버리고 이 무서운 할아버지 대머리 할아버지로 팍팍팍팍 해버리고 이런 빨간 색깔 촥촥 가까이 하시고 그럼 다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어떤지 뭐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런 습관만 바꾸면 다 괜찮아지고 저 진짜 선생님 말대로 했더니 진짜 괜찮았어요. 이런 말 하시게 될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제 말이 맞다는 것에 제가 한 표를 100표를 던집니다. 어쨌든 5번 분들 그래서 5번 분들도 리딩이 짧아요.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뭔가 좀 급하게 해석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뭔가 조급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왠지 마음이 막 급해지더라고요. 근데 5번 분들도 유독 조급했어요. 5번 분들께. 그래서 뭔가 내가 조급함이 나를 지금 굉장히 나를 말아버리고 막 이렇게 감아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우리 내려놓으면 그냥 진짜 아무 일도 아니었을 수 있겠다. 어쩌면 진짜 5번 분들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 생각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딱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제가 말한 그 생활습관 바꾸는 것만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 저 진짜 많이 건강해졌어요 라고 후기 남겨주세요. 왜냐면 궁금하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더라도 댓글을 달지 않더라도 충분히 뭔가 힘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좋아요를 잘 안 누르고 댓글을 잘 안 남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특정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제가 따봉을 날려드리면서 힘을 드립니다. 진짜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영상 많이 보세요. 그 좋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을 많이 접하세요. 동물 좋아하시면 귀여운 영상, 귀여운 동물 영상도 많이 보시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5번 분들 감사합니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